혼자 사는 노인이 오히려 오래 산다. 서론 뒤바뀐 상식의 충격.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부르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화와 건강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제1장 독립적 생활이 주는 건강한 스트레스의 과학. 혼자 사는 노인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쇼핑을 가는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장보기를 위해 마트까지 걸어가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 됩니다. 요리를 하면서 칼질을 하고 가스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구석구석 몸을 움직이고 높은 곳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팔을 뻗는 동작들이 근력을 유지시킵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바로 건강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유스트레스 EUSTRESS라고 부릅니다. 유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명명한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엘렌 랭어 교가 실시한 카운터클락와이즈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1959년 환경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하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했더니 시력, 청력, 기억력, 근력 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제2장 일본의 놀라운 사례 홀로 사는 100세인들의 비밀. 일본은 세계적으로 장수 국가로 유명하며 특히 100세 이상 인구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인들을 40년간 추적 연구한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온 노인들 중 상당수가 80대 후반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타나카 가네 할머니는 117세까지 살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는데 100세가 넘어서도 혼자 살며 스스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며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느냐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아시 미야기현의 이토 미사오 할머니 116세도 110세까지 혼자 살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우현의 와타나베 치오 117세 할머니는 115세까지 혼자 살면서 서예와 산수를 즐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끝까지 스스로의 의지로 독립생활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스즈키 마코토 교수는 이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립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3장 스웨덴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준 결과를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전체 사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18% 낮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뇌졸중 사망률은 21% 낮았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라스 베리니우스 교수는 이를 자율성 효과 오타너미 이펙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지기능 저하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동거 노인들보다 31%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일매일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26%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았습니다. 제사장 한국의 숨겨진 장수 할머니들.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 98세는 3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68세에 남편을 여인 후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내 집이 제일 편하다며 독립을 고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1000평 텃밭을 혼자서 가꾸고 있습니다. 배추, 무, 고추, 콩, 참깨 등을 직접 기르며 김치부터 된장까지 모든 것을 손수 만듭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장작을 패는 일도 직접 해냅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압 12,070, 혈당 95mg/dl로 또래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의성군 보건소 김지영 과장은 98세 나이에 이런 건강 수치는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의 박술래 할머니 102세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95세까지 혼자 살며 닭 30마리를 키우고 고구마, 감자, 콩 등을 기르며 완전히 자급자족했습니다. 매일 아침 닭장을 청소하고 닭모이를 주고 달걀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직접 기른 콩으로 두부까지 만들어 먹었습니다. 100세 생일 때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 뼈 나이가 75세, 혈관 나이가 70세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최영자 할머니 96세는 25년째 혼자 살며 매일 3km 상기를 걸어서 밭일을 합니다. 해발 800m 고지대에서 고랭지 채소를 기르며 가을에는 직접 김장을 500폭이나 담급니다. 제오장 뇌과학이 밝혀낸 독립생활의 비밀.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3년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사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뇌에서 신경가 소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경가 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혼자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MRI 촬영 결과 혼자 사는 노인들의 해마기억 담당, 전전두엽 판단 담당, 손의 균형 담당 부위가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의미하는 신경 발생이 동거 노인들보다 40% 이상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서울대 뇌과학연구소 김명선 교수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하면 뇌의 인지 기능이 급속히 퇴화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인지적 미사용 위축 카그니티브 디슈스 에트로피라고 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뇌 기능도 퇴화되는 것입니다. MIT 뇌과학과의 수잔 그린필드 교수는 뇌는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에 반응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장 면역 시스템의 놀라운 변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교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NK세포자 연살의 세포의 활성도가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35% 이상 높았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최전방 면역세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NK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거 노인들에게서는 이런 기능 저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스스로 생활하면서 받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10과 TGF-의 분비량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세포의 다양성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T세포의 종류가 단조로워지는데 독거노인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세대 이호왕 교수는 자립생활이 면역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일중 리듬이 젊은 사람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코르티솔 리듬은 면역 기능과 수면,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7장 미국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추적 연구.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시작하여 75년간 진행한 그랜트 연구는 성인 발달에 관한 가장 장기간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80세 이상 생존자들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뇌의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전두엽은 고차원적 사고와 판단,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뇌의 최고의 영역입니다. 연구 참여자 중 9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85%가 80세 이후에도 독립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고 요리를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수명이 7년 이상 길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뚜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뇌는 도전과 자극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8장 호르몬 분비의 긍정적 변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서 관찰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호르몬 분비 패턴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동거 노인들보다 25% 높았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 유지, 면역 기능 강화, 상처 치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거 노인들에게서는 이런 감소세가 현저히 완만했습니다. 또한 젊음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DHEA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수치도 더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DHEA는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도 현저히 높아서 당뇨병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젊은 사람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호르몬입니다. 연구를 담당한 고려대 김수연 교수는 자립생활이 내분비계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9장 심리적 웰빙과 자존감의 효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통제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강화시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정신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거 노인들의 자아 효능감이 동거 노인들보다 평균 45점 높았습니다. 자아 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긍정적 자기 인식이 실제 건강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가족에게 의존하는 노인들은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해져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무력감을 증대시킵니다. UCLA의 텔로미어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15% 더 길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물로 그 길이가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냅니다.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 노화가 늦어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관리와 목적의식이 텔로미어 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8.2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제10장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적 차이.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동거할 때는 가족 중심의 제한된 관계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이웃, 친구, 종교단체, 동호회,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더 다층적이고 풍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뇌의 사회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정신건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한 연결 위크타이즈의 중요성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강한 연결도 중요하지만 이웃이나 동네 상인 같은 약한 연결이 실제로는 더 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들은 매일 마트 사장님과 안부를 묻고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깁니다. 이런 일상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외로움을 방지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2~3년 더 길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1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의 자연스러운 형성.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신만의 최적화된 생활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체 리듬에 완벽하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차가 매우 큰 영역이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다른 가족원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수면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의 수면 효율성이 평균 87%로 매우 높았습니다. 수면 효율성이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수면 효율성은 70% 내외인데 이보다 17%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깊은 잠인 서파 수면 SWS의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서파 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수면 단계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독거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소화 리듬에 맞춰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 더 좋게 유지됩니다. 제12장 식단 관리의 자율성과 영양학적 우수성.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 상태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식성과 기호를 고려해야 하지만 독립생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짜지 않게, 당뇨가 있으면 단 것을 피하며 소화가 잘 안 되면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의 영양소 섭취 균형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리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손과 뇌의 협응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칼질을 하고 양념을 맞추고 불 조절을 하는 복잡한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요리는 후각, 시각, 촉각, 미각을 모두 사용하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요리라고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양학 지식도 쌓이고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됩니다. 제13장 의료진들이 주목하는 현상.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노인의학과 의료진들이 공통적으로 관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입원 전까지 혼자 살았던 노인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간단한 수술 후에도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고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살던 환자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의 체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김철수 교수는 자립, 의지의 차이가 치료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거 환자들은 빨리 회복해서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활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가족 동거 환자들은 어차피 가족이 돌봐줄 텐데라는 생각으로 재활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회복 속도와 회복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 독립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모든 노인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편견만큼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독립적인 생활이 건강한 장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개인차와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하고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적절한 독립생활은 뇌 건강, 면역 기능, 호르몬 균형, 심리적 웰빙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율성과 그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끝까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평생학습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고령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도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